오래된 사진관 문을 닫기 하루 전, 김종태는 50살 남자가 내민 필름통 하나를 받아들었다. 남자는 박현우라고 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유품을 정리하다가 낡은 카메라 가방 속에서 발견했다고 했다. 필름통에는 빛 바랜 종이 테이프가 붙어 있었다. 별빛 사진관 김종태 선생님께. 종태는 자신의 이름을 보는 순간 손끝이 떨렸다. 그리고 현상된 첫 장의 사진을 본 순간 그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사진 속에는 8살쯤 된 남자아이가 서 있었다. 종태가 46년 동안 잊지 못했던 아이였다. 그 아이의 원래 이름은 최정민이었다. 하지만 현우는 사진을 보며 다른 이름을 불렀다. 이 사람 제 아버지예요. 그날 한 장의 사진은 한 남자의 가족사를 바꾸고 한 노인이 지키지 못했다고 믿었던 약속을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야기 시작 전. 이 이야기 재미있게 보고 계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남겨주세요. 늘 건강하시고 오늘도 마음 편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김종태는 78살이었다. 서울 외곽의 오래된 골목에서 별빛 사진관을 운영한 지 50해째였다. 신혼부부는 결혼사진을 찍으러 왔고 군에 입대하는 청년들은 머리를 짧게 깎고 가족사진을 남겼다. 그러나 휴대전화 카메라가 흔해지면서 손님은 줄었다. 이제 사진관을 찾는 사람은 증명사진이 필요한 노인이나 오래된 필름을 복원하려는 사람 정도였다. 종태는 그마저도 올해까지만 하기로 했다. 허리가 자주 아팠고 눈도 침침했다.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누가 필름 사진을 찍는다고 그래요. 사진은 찍는 사람이 없어도 남는 거다. 사실 종태 자신도 왜 사진관 문을 이렇게 오래 붙잡고 있는지 남에게 설명한 적은 없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최정민이었다. 46해 전 여름이었다. 1979년 8월 중부지방에 큰 비가 내렸다. 하천이 넘치고 낮은 집들이 물에 잠겼다. 종태는 당시 32살이었다. 사진관을 연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돈도 없었다. 그래도 카메라 하나만 들고 임시대피소를 돌아다녔다. 가족과 헤어진 사람들의 사진을 찍어 벽보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였다. 그때 한 여자가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사진관으로 들어왔다. 여자의 이름은 윤정이었다. 30살이었다. 아이의 이름은 최정민. 8살이었다. 정희의 남편은 공사 현장에서 사고로 세상을 떠난 지 2해가 됐다고 했다. 모자는 시장 근처 단칸방에서 살았다. 폭우가 쏟아진 날, 집이 물에 잠기면서 두 사람은 대피소로 향했다. 하지만 사람들 사이에서 정민이 넘어졌고 정희가 잠시 다른 아이를 붙잡아 세우는 사이 아들의 손을 놓쳤다. 불과 몇 초였다. 그 몇 초 뒤 정민은 사라졌다. 정희는 사흘 밤낮을 돌아다녔다. 경찰서와 병원을 찾았고 대피소 명단을 확인했다. 종태의 사진관에도 왔다. 사진 한 장만 크게 뽑아주세요. 정희는 젖은 지갑에서 작은 흑백 사진을 꺼냈다. 정민의 학교 입학사진이었다. 종태는 사진을 확대해 수십 장 인화했다. 두 사람은 시장, 터미널, 역, 병원에 붙였다. 종태는 정희에게 말했다. 아이를 찾으면 제가 가족 사진 한 장 찍어드리겠습니다. 정희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찾기만 하면 사진 100장이라도 찍을게요. 그날부터 종태에게도 정민은 남의 아이가 아니었다.
그는 사진을 배달하러 나갈 때마다 아이를 찾았다. 한 달이 지났지만 소식이 없었다. 겨울이 왔다. 그리고 다음 해 봄, 새로운 소식 하나가 들어왔다. 수해 당시 인근 군의 한 임시보호소에서 신원 미상의 남자아이 한 명을 보호했다는 기록이 뒤늦게 발견됐다. 나이는 8살가량. 왼쪽 팔꿈치에 작은 화상 자국이 있었다. 정민에게도 같은 자국이 있었다. 종태와 정희는 바로 그곳으로 갔다. 남아있는 기록에는 아이가 몇 달 뒤 다른 지역 아동시설로 옮겨졌다고만 적혀 있었다. 이름은 박재성으로 돼 있었다. 정희는 그 이름을 수첩에 적었다. 박재성. 그날부터 찾는 이름이 2개가 됐다. 최정민, 박재성. 성과는 없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다. 정희는 결국 지방으로 내려갔다. 서울에 남아있으면 매일 사라진 아이의 길만 걷게 된다고 했다. 떠나기 전 그녀는 사진관에 들렀다. 종태에게 작은 사진 한 장과 편지를 맡겼다. 혹시라도 정민이가 여기 찾아오면 이것 좀 주세요. 직접 주셔야죠. 정희는 힘없이 웃었다. 제가 먼저 죽을 수도 있잖아요. 종태는 화를 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정희는 편지를 사진 봉투에 넣었다. 약속해 주세요. 무슨 약속이요? 정민이가 나중에라도 나타나면 꼭 말해주세요. 정희는 숨을 고른 뒤 말했다. 엄마가 너를 버린 게 아니었다고. 종태는 대답하지 못했다. 정희가 다시 말했다. 그 말만 꼭 해주세요. 종태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하겠습니다. 그 약속은 종태의 가슴에 오랫동안 남았다. 그러던 2004년 늦가을이었다. 사진관 문을 닫으려는데 40살쯤 된 남자가 들어왔다. 혹시 오래전 이 동네에서 수해 실종 아동 사진을 찍어 주셨습니까? 종태는 남자의 얼굴을 바라봤다. 이상하게 심장이 빨리 뛰었다.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남자는 말했다. 박재성입니다. 종태는 숨을 멈췄다. 그가 기다리던 2번째 이름이었다. 재성은 자신의 어린 시절 기억이 거의 없다고 했다. 8살 무렵 큰비, 사람들의 비명, 낯선 천장 정도만 기억한다고 했다. 시설에서 자랐고 13살의 한 부부의 위탁 가정으로 들어갔다. 그 부부가 재성을 친아들처럼 키웠다. 성인이 된 뒤에도 그는 자신의 과거를 찾으려 하지 않았다. 저를 키워주신 부모님께 미안한 것 같았어요. 그러다 양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전 낡은 서류 한 장을 건넸다. 거기에는 1979년 수해 실종 추정, 원명 최정민 가능성이라는 메모가 있었다. 재성은 그때 처음 최정민이라는 이름을 알았다. 종태는 서랍 깊은 곳에서 정희가 맡긴 봉투를 꺼내려 했다. 그런데 재성이 손을 막았다. 잠깐만요. 종태가 멈췄다. 재성의 얼굴은 겁에 질려 있었다. 그분 살아 계십니까? 어머니 말입니까? 재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종태는 정희와 연락이 끊긴 지 몇 년 됐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알고 있던 주소는 충북의 작은 도시였다. 재성은 한참 말이 없었다. 그리고 이외의 말을 했다. 찾아보고 싶지 않습니다. 종태는 이해할 수 없었다. 여기까지 와 놓고요? 무서워요. 뭐가요? 재성은 천천히 말했다. 그분이 이미 다른 가족을 만들었을까 봐요. 종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제가 나타나면
그 사람 인생을 다시 망가뜨리는 건 아닐까요? 어머니는 평생 찾았습니다.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종태는 그 순간 정희의 편지를 꺼내 보여주고 싶었다. 하지만 재성은 봉투를 받지 않았다. 아직은 안 됩니다. 그럼 언제요?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재성은 사진관 명함을 가져갔다. 한 달 뒤 다시 연락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연락은 없었다. 3달 뒤에도 없었다. 종태는 명함에 적어둔 재성의 번호로 전화했다. 없는 번호였다. 또 사라졌다. 종태는 자신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생각했다. 그 뒤 10년 넘게 재성의 소식을 찾았다. 인터넷이 생긴 뒤에는 이름을 검색했다. 동명이인은 많았지만 그를 찾을 수 없었다. 정희와의 연락도 완전히 끊겼다. 세월이 흘러 종태는 70을 넘겼다. 그리고 사진관을 닫기로 한 바로 전날 박현우가 들어온 것이었다. 현우는 자신을 박재성의 아들이라고 소개했다. 재성은 2달 전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종태는 한동안 말을 잃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요?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현우는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기 전까지도 과거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저 마지막 며칠 동안 낡은 카메라 가방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 안에 필름 하나 있다. 현우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다. 재성은 힘겹게 덧붙였다. 별빛 사진관 김종태 선생님 찾아가. 그게 마지막 부탁이었다. 장례를 치르고 한 달 뒤, 현우는 가방을 열었다. 필름통과 오래된 사진관 명함이 있었다. 그래서 찾아온 것이었다. 종태는 현우 앞에서 결국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를 한 번 만났습니다. 현우가 놀랐다. 종태는 2004년의 일을 모두 이야기했다. 그리고 정희의 편지도 아직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현우는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다. 아버지는 왜 저한테 아무 말도 안 했을까요? 종태가 말했다. 말을 못한 것과 잊은 건 다릅니다. 2 사람은 필름을 현상하기로 했다. 문제는 필름이 너무 오래됐다는 것이었다. 종태는 직접 손대기 두려워 오래된 현상소를 운영하는 후배에게 부탁했다. 이틀 뒤 연락이 왔다. 형님, 몇 장 살아 있습니다. 종태와 현우는 암실에서 사진이 떠오르는 모습을 함께 지켜봤다. 첫 장에는 오래된 사진관 앞이 찍혀 있었다. 2 번째에는 중년의 재성이 있었다. 2004년 종태를 찾아왔던 바로 그날이었다. 종태는 그날 재성이 카메라를 들고 있었다는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했다. 3 번째 사진에는 낯선 골목이 있었다. 4 번째 사진에는 작은 집 대문이 있었다. 그리고 5 번째 사진을 보는 순간 종태는 숨을 삼켰다. 사진 속에는 노년의 여자가 장독대 앞에 서 있었다. 윤정이었다. 현우가 물었다. 누구예요? 종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님의 어머니입니다. 현우는 사진을 놓칠 뻔했다. 마지막 사진에는 한 소년이 정희 옆에서 웃고 있었다. 현우는 사진을 오래 보다가 말했다. 아버지가 그래서 못 들어간 것 같아요. 왜요? 현우가 소년을 가리켰다. 새 가족이 있다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그 해석은 틀렸다. 2 사람은 사진 속 골목을 찾아갔다. 주소는 오래됐지만 집은 남아 있었다. 그곳에는 정희의 오랜 이웃 오순자가 살고 있었다.
순자는 종태를 한참 바라보다가 눈을 크게 떴다. 사진관 아저씨. 종태가 정희의 안부를 묻자 순자는 바로 옆집을 가리켰다. 아직 살아요. 현우의 얼굴이 굳었다. 살아 계세요? 그럼요. 몸은 좀 약해졌지만. 두 사람이 대문 앞에 섰을 때 정희는 마당에서 화분을 정리하고 있었다. 86살이 된 정희는 허리가 많이 굽어 있었다. 종태가 이름을 불렀다. 정희 씨.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한참 동안 종태를 바라봤다. 혹시 사진관? 종태는 웃으면서도 울었다. 네. 정희의 손에서 작은 삽이 떨어졌다. 그녀는 종태 뒤의 현우를 봤다. 이분은. 종태는 쉽게 말을 잇지 못했다. 현우가 먼저 고개를 숙였다. 저는 박현우라고 합니다. 정희는 어리둥절한 얼굴이었다. 현우가 말했다. 제 아버지가 박재성이었습니다. 정희의 표정이 멈췄다. 종태가 천천히 말했다. 재성이가 정민이었습니다. 정희의 무릎이 꺾였다. 현우가 급히 그녀를 붙잡았다. 정희는 현우의 팔을 붙잡고 물었다. 살아 있었어요? 그 질문에 종태는 대답하지 못했다. 현우가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네. 오래 살았습니다. 정희는 울기 시작했다. 어디 있어요? 현우는 결국 고개를 숙였다. 2달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정희의 울음이 멈췄다. 그녀는 한참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잘 살았어요? 현우는 바로 대답했다. 네. 그 말만은 확신할 수 있었다.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정희는 현우의 얼굴을 두 손으로 만졌다. 눈과 코, 입을 하나씩 보는 것 같았다. 정민이랑 닮았네. 현우는 그 말에 눈물을 흘렸다. 집 안으로 들어간 뒤 종태는 정희가 맡긴 봉투를 꺼냈다. 40년 넘게 보관한 봉투였다. 종태가 말했다. 이걸 정민이에게 줘야 했는데 못 줬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종태는 편지를 현우에게 건넸다. 이제 당신이 읽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우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젊은 정희와 어린 정민이 함께 찍은 사진 한 장이 있었다. 그리고 짧은 편지가 있었다. 정민아, 혹시 이 편지를 내가 읽는 날이 오면 이것 하나만 기억해 줘. 엄마가 너를 놓은 건 몇 초였지만 너를 찾는 마음은 한 번도 놓은 적이 없다. 내가 나를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다. 다른 사람을 엄마라고 부르며 컸어도 괜찮다. 어디에서든 밥 잘 먹고 아프지 않고 누군가에게 사랑받으며 살았다면 그것으로 됐다. 다만 내가 버려졌다고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엄마는 너를 버리지 않았다. 엄마는 매일 너를 기다렸다. 현우는 편지를 읽다 멈췄다. 정희는 두 손으로 입을 가리고 울었다. 종태도 고개를 돌렸다. 그때 현우가 필름 사진을 꺼냈다. 2004년 정희를 멀리서 찍은 사진이었다. 할머니. 처음 부르는 호칭이었다. 정희가 현우를 바라봤다. 아버지가 여기까지 왔었습니다. 정희는 사진을 받아들었다. 현우는 말했다. 아마 만나고 싶었는데 못 들어온 것 같습니다. 정희는 사진 속 소년을 가리켰다. 이 아이 때문에 그랬나? 아버지는 새 가족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정희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이 아이는 순자 언니 손자예요. 현우와 종태는 서로를 바라봤다. 사소한 오해 하나가 또 십수년의 시간을 막아 버린 것이었다. 정희는 재혼하지 않았다. 아들을 찾을 가능성을 놓치기 싫어서 이름도 주소도 가능한 한 오래 유지했다. 그 사실을 재성은 몰랐다. 현우는 한참 울었다. 아버지한테 말해줄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정희가 그의 손을 잡았다. 너한테 말하면 돼. 현우가 고개를 들었다. 정희는 말했다. 너도 정민이의 시간이잖아. 그 말에 현우는 처음으로 할머니를 끌어안았다. 종태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46년 전에 했던 약속은 결국 정민에게 직접 닿지 못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아들에게 닿았다. 며칠 뒤 정희와 현우는 별빛 사진관을 찾았다. 그리고 말했다. 사진 한 장 찍읍시다. 정희가 웃었다. 누구랑요? 종태가 현우를 가리켰다. 가족 사진이죠. 정희의 눈이 다시 붉어졌다. 46년 전 정희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다. 아이를 찾으면 가족 사진 한 장 찍어드리겠습니다. 약속은 너무 늦게 지켜졌다. 그리고 사진 속에는 약속할 때와 다른 사람이 앉아 있었다. 그래도 종태는 셔터를 눌렀다. 찰칵. 정희와 현우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아저씨도 왜 들어와요? 정희가 웃으며 물었다. 종태도 웃었다. 저도 40몇 년 기다렸잖아요. 세 사람의 웃음이 사진관 안을 채웠다. 정희의 집 거실에는 새 가족 사진이 걸렸다. 그 옆에는 어린 정민의 사진과 성인이 된 재성의 사진이 나란히 놓였다. 정희는 매일 아침 그 사진 앞에서 말했다. 잘 살았으니 됐다. 어느 날 현우가 종태에게 물었다. 선생님은 왜 그렇게 오래 편지를 가지고 계셨어요? 종태가 웃으며 말했다. 약속했으니까. 그래도 40년이 넘었잖아요. 약속에 유통기한이 있나? 종태는 카메라 렌즈를 천으로 닦으며 덧붙였다. 사람은 없어져도 약속은 남더라고.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지나간 세월을 되돌려 주지는 못합니다. 정희는 끝내 살아있는 아들을 다시 안아보지 못했고, 재성 역시 자신을 평생 기다린 어머니의 편지를 직접 읽지 못했습니다. 종태가 지키고 싶었던 약속도 처음 생각했던 모습으로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때때로 사람보다 오래 남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렸던 마음, 버리지 않았다는 한마디, 언젠가 전해달라고. 맡긴 약속이 다음 사람에게 이어지면서 사라진 시간을 조금씩 연결해 줍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에게 중요한 말을 자꾸 다음으로 미룰 때가 있습니다. 나중에 말해야지. 다음에 만나면 알려줘야지.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용기를 내야지. 하지만 그 다음이 언제까지나 기다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너무 오래 묵혀두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미 늦었다고 생각되는 마음이 있다면 그건 역시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기억하는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종태가 46년 동안 보관한 작은 봉투처럼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에게도 오랫동안 전하지 못했던 약속이나 너무 늦게 알게 된 누군가의 마음이 있었는지 댓글로 들려주세요. 늘 건강하시고
오늘도 마음 편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